안녕하세요. 학습 플래너 석훈쌤입니다. 요즘에는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바쁜 직장인분들께서 학력을 개선하려고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학위를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학점은행제라는 제도 자체가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학위 취득까지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장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영상으로 설명해 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 학벌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학점은행제의 단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학위를 취득하려고 학점은행제를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수시나 정시를 통해 입학하는 방법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로 진행되는 제도 특성상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점을 채울 수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문 학사는 1년, 학사 학위는 2년 정도면 준비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취득한 학위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의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편입, 대학원 진학, 취업, 자격증 같은 부분에서 문제없이 학력을 인정받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봤을 때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누구에게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처럼 보여지지만 단점도 분명히 명확한 제도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시작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학습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수강 신청은 어디서 하고 행정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한 절차나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목표는 정했지만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전공의 폭이 생각보다 좁다라는 점입니다. 학점은행제에 개설된 전공을 보면 대학교 못지않게 수많은 전공들이 개설되어 있긴 하지만 나와 있는 전공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전공학점을 채울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만으로 취득 가능한 전공은 생각보다 한정적이고, 내가 취득하고자 희망하는 전공학위를 마음껏 취득할 수 없다는 게 두 번째 단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학벌로서의 효력이 미비하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인데요.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같은 스펙을 가진 두 사람이 나란히 있을 때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보다 수도권에 위치한 네임밸류가 높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점은행제는 시작에 대한 진입 장벽 자체가 낮고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보니까 일반 대학과 비교했을 때 학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취업의 목적으로 학력 개선이 아닌 학벌 개선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하는 건 시간 낭비와 돈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벌 효력이 미비하다라는 점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학점은행제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내에서 연봉 협상이나 승진을 위해서 학력 자체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직장 내에서 학력 조건에 따라서 승진 조건이 달라지거나 월급에 차등을 두는 곳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학력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야간대나 사이버대보단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증 응시 자격을 갖추고자 할 때입니다. 산업기사나 기사라고 불리우는 국가기술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학력이나 경력 조건을 시험 응시 자격으로 요구하는데요. 대학을 다시 다니는 방법이나 근무 경력을 처음부터 쌓는 방법보단 학점은행제로 응시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 비용과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편입이나 대학원 지원 자격을 갖추고자 할 때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학교의 네임밸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편입이라는 입시 제도를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모두 지원 자격으로 대학 졸업 학력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한다면 높은 성적으로 단기간에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선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 해당합니다. 가장 유명한 자격증은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될 텐데요. 원래 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려면 2년에서 4년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지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학점은행제에 대한 단점과 학벌의 효력이 미비하다라는 점과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시간만 날리는 쓸데없는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게 학점은행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상 내용을 보시다가
내가 학점은행제를 시작해도 괜찮은 사람이 맞는지 궁금하시거나 제도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